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뉴스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집중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본질적 질문형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17건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부산시선관위의 55건, 울산시선관위의 9건 등 전국적인 선거 불복 소청 기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번 소청 결과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선거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소청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근거 부족이나 절차적 미비로 모두 기각된 것은 선거 불복의 기준과 절차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동시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정치적 행태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숫자의 경고형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지표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일 만에 이루어진 또 다른 도발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해왔으며 이번 발사 역시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추진을 비난하며 생존 불가 보복 공격을 언급한 북한의 군사적 엄포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팩트,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현장 고발형 오늘 벌어진 이 소식은 단순히 정책 발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안 신주택 공급 목표를 2030년까지 4만 6천 가구로 설정하고 역세권 500m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1만 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맞물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서울의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 확보, 민간 참여, 유도, 그리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가장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역사적 평행형 원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언제나 역사를 통해 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81회 광복절을 앞두고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를 위문하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광복을 위해 헌신한 극소수의 애국지사들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은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63 지방선거 소청 기각으로 대표되는 원칙의 중요성과 맞물려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육적 행위입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질적 질문형 한 정치인의 이름이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의 상징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린지 그레이엄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이 그의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건설될 미군 합동기지에 붙여졌고 그가 생전 역점을 두었던 대러시아 제재 법안 또한 린지 그레이엄 법으로 명명되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가 아닌 그의 정치적 유산과 영향력이 제도권 내에서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그의 외교 노선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이란 강경 대응, 국방비 증액 등 미국 외교 정책의 굵직한 흐름을 대변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그의 사후에도 그의 이름을 통해 계승되는 지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처럼 한 인물의 정치적 신념과 정책이 국가의 명칭으로 각인되는 현상은
개인의 책임과 제도의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집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장 고발형 멈추지 않는 범죄의 그림자는 국경을 넘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스캠 범죄 조직들은 또 다른 거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등 기존 활동 무대에서의 집중 단속을 피해 이들은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 범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견고하고 교묘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범죄자들의 끊임없는 이동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의 시급함과 그 복잡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국경을 초월한 범죄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없이는 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숫자의 경고형 23만 채. 이 숫자는 희망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난관의 시작인가?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일대 그린벨트 해제와 기존 사업의 속도 제고를 통해 공급 물량 확대 및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과거 공급 대책들의 더딘 실행 속도를 고려할 때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충분한 공급은 시장 안정화의 필수 조건이지만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가장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역사적 평행형 안보의 미래는 언제나 기술 혁신과 함께 변화해왔습니다. 하나시스템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페트타가 인공지능의 기반 5G 전술통신체계 개발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 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군사기술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전에서 통신망의 속도, 보안, 그리고 지능화는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게 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의 군사적 적용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경쟁력 확보는 단순한 국방력 증강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을 향한 시선, 그전 뉴스였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을 눌러 내일의 뉴스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